미국 뉴욕 증시가 기업들의 인수합병 이슈와 유로존 경제지표 호조 등에 힘입어 일제히 올랐습니다.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39% 오른 14,035포인트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0.73% 상승한 1,530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5년 내 최고치입니다. 독일의 2월 투자 신뢰지수가 3년 만에 최고치로 뛰어올랐습니다. 독일 유럽경제연구센터는 2월 투자 신뢰지수가 48.2로 전월의 31.5에서 큰 폭으로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독일 경기가 슬럼프에서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풀이됩니다. 금융당국이 김종훈 테마주 등 새 정부 인사들과 관련된 정치 테마주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을 닷새 앞두고 풍문들이 떠돌며 새로운 테마주들이 들썩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준수 한국은행 총재가 외환시장의 투기 움직임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장이 재계가 화폐 전쟁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최은정입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불어온 훈풍 속에 오늘 국내 증시가 강합니다. 특히 대형주를 중심으로 한 코스피 지수가 장중에 1.79%나 상승하면서 2020선을 회복했는데요.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가 2000선을 회복한 것은 거의 한 달여 만이고 2020선 지금과 같은 상황이 유지가 된다면 오늘 종가를 찍을 것도 같습니다. 자, 미국 뉴욕 증시에서 다우와 S&P 500 지수가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고 독일에서 발표된 2월 투자 신뢰 지수가 3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 역시 투자 심리를 긍정적으로 만드는데요. 오랜만에 거래 대금 역시 조금 강하게 지배가 되고 있고 외국인이 현물 시장에서 대거 순매수를 보이면서 지수를 위쪽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장 마감을 1시간여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코스피 코스닥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지 좀 더 자세한 상황 살펴드립니다. 예, 현재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34포인트 1.75% 상승한 202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현선물 시장에서 대거 순매수를 보이고 있고 여기에 기관 역시 순매수로 대응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1.8%나 오를 수가 있었는데요. 업종별로는 대형주가 강한 가운데 오늘 수급 상황도 긍정적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상황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데요. 이달 들어서 코스닥 시장 뚜렷한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외국인과 기관입니다. 자,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080원선을 하회하며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달러원 환율은 3원 40전 내린 1077원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증시가 오르고 있는 데다가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오늘 오전에 투기적 자본으로 인한 환율 변동폭을 줄여야 한다라고 언급한 것 역시 환율 하락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예, 먼저 오늘장 내일장 일부 프로그램 안내부터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시간에는 대신증권의 최재식 팀장을 전화로 연결할 겁니다. 외국인들이 현설물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분석할 거고요. 또 신정부가 이제 출범을 5일 정도 앞두고 있는데 수혜주에 관심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리 인하 수혜주 어떤 것들이 있을지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이어서 이슈인 시간에는 알바트로스의 신승용 대표를 만나봅니다. 엔저가 가속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쭤볼 거고요. 현 시장 키포인트 짚을 겁니다. 끝나지 않는 중국에 대한 기대감, 관심 업종은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함께 짚겠습니다. 예, 이어서 테마톡톡 시간에는 3명의 전문가를 전화로 연결할 겁니다. 오늘장에서 증권주, IT주, 특히나 부품주 강하고 또 정책 수혜주들 옥석 가리기가 진행 중인데 어떤 종목들로 집중해보면 수익을 높일 수 있는지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전진우 팀장님의 파인 디지털이 최근 들어서 왕관을 계속해서 썼었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을 추천해 주실지 종목 추천해 받는 시간까지 갖겠습니다. 예,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오늘 여의도 가서 시장 얘기 자세히 나눠봐야겠죠. 자, 오늘은 대신증권 컨설팅 랩의 최재식 팀장님을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최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장이 굉장히 강합니다. 1.7%나 급등 2020선을 단숨에 회복하는데요. 지금 시장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은 오랜만에 이제 큰 폭의 지수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선물과 선물을 동시에 크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3일 날 코스피가 30포인트 상승 시기에서 보여줬던
외국인들 매매 특징이 나타나고 있고요. 역시 외국인 주도로 대형주가 가장 돋보이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외국인들이 오늘 현물은 물론이고 선물 시장에서도 오전부터 강하게 순매수를 보여줬는데 이제 흐름이 확실히 변하게 되는 건지가 참 궁금합니다. 왜 이렇게 사는 겁니까?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중에서 이제 한 가지 나눠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엔화 약세가 주춤하는 측면이 있겠고요. 그동안에 이제 외국인들은 엔 약세 수혜가 되는 일본 증시에 크게 매수를 했었습니다. 일례로 금년 10월부터 2월 초까지 외국인들은 일본 주식에서 41조 원 순매수를 했었지만 한국 증시에서는 한 1,001조 원 정도 순매수를 많이 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G7 공동성명서라든지 G20 중앙은행 총재 이런 회의를 거쳐서 전반적으로 구속력 있는 대책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동안에 가파르게 이제 엔화가 평가절하됐던 부분이 속도를 좀 속도가 약간 약화됨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일본 증시에서 약간 한국 증시 피나칠 정도의 매수 정도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정부가 내각에 대해서 이제 주요 공무원들 발표를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경제 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커지고 있는데 이 관련해서 최근 3일 연속 국고 3년물 부채 수익률이 연속 하락해서 어제 같은 경우는 2.7%를 하락해서 2.69%로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기준금리 2.75%보다 더 내려가고 있어서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다음 달 둘째 주 금통위에 많이 기대하는 것 같고요. 채권시장에서는 이에 따라서 경기 부양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동안 상대적으로 좀 통화 완화 정책 취했던 한국에 대해서는 약세 보였지만 그러한 점이 또 긍정적으로 봐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수출이라든지 제조업 강국이 되는 독일이 2월달 경기 GDP 지수가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측면도 그래서 우리나라의 비슷한 경제 특징을 보여서 투자하는 바가 크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선물을 신규 매수로 많이 하면서 그동안 매도 차익에서 늘렸던 부분이 지금은 다시 매수 차익으로 반전됨에 따라서 오히려 현물 매수와 기타 이제 프로그램 매수 들어오면서 많이 이제 상승이 커지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최근에는 미결제 약정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외국인들이 현물과 선물 시장에서 이렇게 주식을 대거 사들이는 이유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최 팀장님께서는 이 같은 외국인들의 순매수세 추세적으로 좀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지요? 다시 한 번만 결론을 좀 내주십시오. 네, 좀 더 이어질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당장 다음 주 이제 25일 날 박근혜 당선인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고 3월 둘째 주에 금통위가 있는 부분 고려한다면 아마도 신정부 정책 기대라든지 그 관련해서 채권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금리 인하 가능성 부분에서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고 또 엔화의 평가 절하 속도도 약간 주춤해지고 있어서 외국인들은 어느 정도 한국 증시를 좀 더 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2020년은 돌파했지만 좀 더 외국 입장에서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니문 랠리가 지속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오늘 이렇게 장이 오르니까 참 기분이 좋습니다. 자, 오늘장 마감 전략을 짜야 할 텐데요. 오랜만에 종목 가지고 수혜 보신 분들도 분명 있으실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자르고 나와야 되는 건지 전략 좀 짜주십시오. 네, 최근에도 그랬지만 지수가 오른다고 해서 모든 종목들 업종들이 해피하게 움직이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확실하게 환율의 경쟁력이 있는 스마트 기기 관련 선주가 됐든 스톡주가 됐든 그런 것들이 되게 유효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금리 인하 관련해서 투자 시장에서 반응하고 있으므로 아무래도 증권이라든지 일부 건설 이런 부분들이 금리나 수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주 같은 경우는 민영화라든지 M&A를 통한 이제 시너지 가시화 효과 기대 이런 부분에서 이제
금융센터가 몰리는 것 같고요. 하지만 뭐 금리 인하 수혜주 이러한 뭐 증권 건설 이런 분들은 뭐 저는 뭐 아직까지는 트레이딩 관점이라 생각이 듭니다. 또 그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증권과 건설은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 반짝 상승에 그칠 수 있다. 건설 경기는 워낙에 안 좋으니까요. 그렇게 대응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말씀 다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대신증권의 최재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슈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를 만나볼 겁니다. 화상으로 연결이 돼 있다고 하거든요. 신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현 시장에 관심 가져야 할 이슈들을 짚어야 할 것 같은데요. 키포인트를 3가지 정도로 추리셨다고요. 네, 이번 오늘 시장 최근 시장 한 3가지 정도 추려보면요. 1+2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 한 가지의 우려감과 그리고 2가지의 기대감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 가지의 우려감 하면은 뭐니 해도 엔저의 가속화 여부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일본의 BOJ 총재 이제 그 3월 19일 임기 만료 부분 이로 인해서 미국의 아베 총리가 이제 그 출장을 가기 전에 아무래도 그 BOJ 총재를 선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이 부분은 아무래도 아베 총리의 어떤 그 꼭두각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크겠다. 이렇게 좀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엔저의 가속화 가능성이 조금 더 크게 그리고 심각하게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우려감으로 지금 작용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그 기대감 부분 2가지가 있겠는데 한 가지는 이번 2월 25일이죠. 박근혜 정부의 새로운 출범 기대감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중국에 대한 계절적인 모멘텀. 이제 그 3월 초에 전국 인민대표회의를 필두로 해서 전반적인 계절적인 모멘텀이 기대된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큰 그림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시장 지금 당분간은 좀 중소형 주들의 어떤 그 활약상이 좀 기대되는 그런 상황이지만요. 하지만 그래도 경기 민감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은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큰 그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매도 먼저 맞는 게 좋으니까 우려되는 부분부터 좀 짚도록 하겠습니다. 엔화 약세가 오늘은 주춤하고 있는데 엔저는 계속될 거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유를 좀 여쭤볼까요? 네, 지금 현재 엔저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BOJ 총재가 새롭게 이제 선출이 되게 되면 아베 총리의 어떤 그 의지 부분이 조금 더 크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따라서 엔저 가속화는 명약관화인 듯 하고요. 실질적으로 미국의 엔저 용인 계속 되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시장에서 신경 써야 될 부분,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엔저 수혜주를 찾는 것 그리고 엔저의 피해주를 찾는 것, 이런 부분들 많이 지금 시장 내에 그 동부서주하게 지금 애널리스트들 그리고 전략가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오히려 엔저보다는 유로화의 강세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좀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환율이라 하면 아무래도 상대적인 그런 분위기니까요. 엔저 그리고 달러 약세의 반대로 유로화의 강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로화의 강세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다면 유로화 강세와 관련된 수급업종은 어떤 것일까 고민을 해본다면요. 아무래도 조선업종 그리고 건설업종에 대한 관심을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요. 최근에 이제 그 조선주의 어떤 그 바닥권 이탈 가능성 많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조선주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다음 이슈 짚겠습니다. 이제는 기대감인데요. 새 정부 출범을 5일 정도 앞두고 있는데 정책 테마주들이 들썩들썩하고 있습니다. 함께 쫓아가서 나도 좀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조언 좀 해주십시오.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정책 테마주에 대한 접근하시는 건 오히려 저는 짐 싸들고 가면서 이제 그 말리고 싶은 그런 말씀 좀 많이 계속 이제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이 정권 교체 기간 이제 2가지 관점에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정권 교체기 이 정권 교체기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히려 무정부 상태다라고 이제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무정부 상태를 틈타서 오히려 이제 그 제조업체들 한전을 필두로 그리고 각 음식료 업체 그리고 어떤 그 식료품 업체들 계속해서 이제 가격을 지금 계속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도 대상과 여러 가지 이제 그 식료품 회사들의 가격 인상 러쉬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신정부 출범과 동시에 이런 그 내수 물가가 올라가는 부분 아무래도 안정
안정화가 시작될 가능성 크겠다. 따라서 이 내수물가 안정화 아무래도 그 음식료 업체에는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제 개인적인 판단은 정책 관련된 어떤 그 규제 완화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현재 지난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이제 살펴보면요, 일단 가장 컸었던 규제를 심하게 했었던 업종 뭐니 해도 은행업종과 유통업종이었습니다. 이 은행업종과 유통업종에 대한 규제 완화 부분 이제는 풀어줄 것밖에 남아있지 않았다라는 부분 큰 그림 한번 그려보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뭐 항상 신정부 출범하면 나오게 되는 뭐 이벤트들 있죠. 건설업종에 대한 관심 여전히 유효해 보인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줄 수 있을 것 같네요. 테마주는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관 내정자랑 어떻게 연관이 돼서 지금 당장 오르고 내리는 종목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큰 그림을 봤을 때 향후에 점차 오를 만한 종목들을 골라내는 거, 그렇게 투자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다음 이슈 짚겠습니다. 중국 증시가 오늘 유독 좀 약한데요. 중국 춘제 이후로 중국 모멘텀이 꺾이는 거냐 이런 얘기도 많았습니다. 기대감을 계속 가져가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어제 오늘 중국 증시의 하락 부분은 아무래도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이때까지 그 춘절에 대한 기대감 부분, 상당 부분, 일정 부분 수익 실현하는 관점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제 개인적인 판단은 춘절 이후에 계속되는 중국의 전인대에 대한 관심, 이 부분에 오히려 초점을 이동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춘절 관련된 모멘텀 부분 이미 과거 상황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춘절 관련돼서 소비 증가 부분 지난해 대비해서 한 15% 증가한 걸로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돼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오히려 전인대 개막과 맞추어서 실질적인 내수 부양과 그다음에 실질적인 도시화 정책이 전인대를 통해서 확정이 된다라는 부분에 초점을 좀 두시고요. 이런 부분들이 산업별 계절적인 그 봄철이면 항상 나타나는 계절적인 모멘텀이 있죠. 계절적인 모멘텀으로 이동되는 쪽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내수 부양과 관심을 맞춘다면 아무래도 소비 쪽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도시화 정책과 좀 맞물린다면 소재주, 뭐 철강이나 화학주에 대한 관심, 계열주에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큰 그림에서 본다면 1+2라는 그런 관점 속에서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엔저에 대한 우려감 부분, 그리고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에 대한 완화 부분과 중국의 어떤 그 계절적인 모멘텀 부분, 이 큰 그림에서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세워가시면 실패 확률이 상당 부분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예, 좋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슈를 먼저 짚어봤고요. 이제 장 전략 좀 짜보겠습니다. 오늘 업종별로 보니까 의약품을 제외하고 전 업종이 오릅니다. 특히나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IT를 중심으로 대형주가 강세인데 업종별로, 섹터별로 좀 전략 좀 짜주십시오. 네, 제가 이제 최근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그 경기 민감 대형주의 단기적인 베팅이 유효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제 그 조선업종 그리고 건설업종에 관심을 서서히 관심의 수준을 높여가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부터 새롭게 이제 그 시장 제 포트폴리오에 편입한 업종이 조선주가 되겠습니다. 조선주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찔끔찔끔 서서히 점진적인 상승세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 어찌 보면 괄목할 만한 그런 그 시장 상황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형주 접근은 경기 민간주 위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실적 중심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 업종별로 좀 천천히 좀 생각을 해본다면요, IT 같은 경우는 혁신에서 진화로 관심을 가지면서 결국은 앞으로 2달 정도 남아있는 갤럭시 4 출시 관련된 모멘텀, 뭐 이런 부분들은 새롭게 탑재가 되는 부분, 새롭게 업그레이드가 되는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계속해서 아무래도 시장 내 지금 현재 시장 내 가장 핫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카메라 모듈과 카메라 장비 관련된 업종도 계속 관심이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려보고요.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모멘텀 관점에서 보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밸류에이션의 재평가가 유일한 해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현대차나 기아차 PER이 한 5배 정도가 됩니다. 오히려 글로벌 경쟁자들의 PER인 밸류에이션이 대체적으로 한 10배 내외가 되니까 그에 유사한 정도로 밸류에이션의 레벨업을 기대하는 것이 유일한 해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조선과 건설업종은 아까 말씀드렸던 유로화의 강세기조 그리고 계절적인 모멘텀 부분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요, 경기 민감 대형주 관련해서는 단기 베팅 일단 유효해 보인다 정리해드립니다.
예. 자, 이제 신승용 대표님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꾸려가시는지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업종별로 비중 어떻게 들어가는 것이 좋은지 다시 한번 정리 좀 해주십시오. 네, 전체적으로 이제 그 대형주 70%, 중소형주 30% 정도의 균형적인 포트폴리오를 계속 유지하라라는 그런 부탁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IT는 큰 그림에서 대형주 한 20% 그리고 중소형주를 한 10% 내외 계속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삼성전자를 포함한 대형주 유효 관심 가져보시고요. 그다음에 스마트기기 갤럭시 4 출시 관련된 부분 꼭 좀 챙겨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산주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제 글로벌 금융 환경을 대비해야 되겠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리플레이션에 대한 대비를 계속해서 이 포트폴리오를 갖고 가면서 대비하시는 그런 전략 필요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순환매 지금 대형주 속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순환매 관점에서 대형주들 순환매 관점을 한 10% 내외 지켜가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지난주부터 새롭게 저희 포트폴리오에 추가된 업종이 있습니다. 조선업종입니다. 조선업종 지난주 후반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조선업종에 대한 관심 계속 유지하시면 좋은 수익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예, 오늘 이슈 인 시간은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테마주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테마톡톡 시간인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업종들, 테마주들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지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장 상황이 굉장히 좋습니다. 코스피가 1.8% 장중 급등락을 보이는데 증권주가 오르고 있네요. 자, 종가 기준으로 한 달여 만에 코스피가 2,000선을 회복을 한 거고 지금 같은 상황으로 종가가 나온다면 또 코스피는 2,020선까지 올해 들어서 강한 상승세로 장을 마치는 걸 텐데요. 증권주들이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오르고 있는지 좀 살펴볼까요? 예, 오늘 대형주,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증권주들이 오르고 있는데 삼성증권, 대우증권 2% 이상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이렇게 우리투자증권, 메리츠종금증권, 현대증권까지 2% 이상의 강세를 보여줍니다. 자, 오늘 IT주들도 일제히 강세를 보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형주를 중심으로 대거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전자 한 달여 만에 150만 원 선 회복이 됐습니다. 153만 5천 원 선 지금 가리키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2%나 급등이고 캠시스, 웰파스 등등의 IT 부품주 쪽에도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자, 테마톡톡 세 번째 이슈 살펴볼까요? 새 정부 출범이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장에서는 새 정부의 새로운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새로운 테마가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풀이를 하는데요. 박근혜 테마주들 지금 화면 보다시피 오르고 있는 종목들도 있고 조금 빠져있는 종목들도 있는데요. 잠시 뒤에 테마주들도 함께 짚도록 하겠습니다. 예, 테마톡톡 시간입니다. 테마톡톡 시간에는 세 분의 전문가를 전화 연결해서 집중적으로 풀어볼 텐데요. 먼저 증권주부터 보겠습니다. KTB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김근호 과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증권주 상승하는데 단기적인 상승 정도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뭐 지수가 굉장히 좀 상승하고 있고요. 금융주 전반적으로 좀 최근에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금융주들이 굉장히 좀 역사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쌌던 부분이 좀 있었고요. 뭐 지수가 굉장히 좀 반등을 하면서 일단 증권주들이 굉장히 좀 오늘 좀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들인데 증권주에 대해서는 뭐 이게 중장기로 어떤 터닝 포인트냐 이 부분은 분명히 좀 고민들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아직까지 그런 부분을 논하기에는 증권주들이 좀 풀어야 될 숙제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지수 상승과 뭐 단기적인 어떤 반등, 밸류에이션의 반등 정도로 좀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증권주를 만약에 사본다면 어떤 종목을 사보는 게 좋을지 대형주 쪽이 맞겠습니까? 중소형주 같은 몸집이 작은 종목들이 맞겠습니까? 오히려 대형 증권사보다는 저 개인적으로는 좀 중소형 증권사에서 매력도가 좀 더 많이 느껴진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사실 뭐 실적과 관련된 부분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좀 몸집이 큰 증권사보다는 작은 증권사들이 오히려 좀 기민하게 시장에 좀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긴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실적 면에서도 좀 리스크가 덜하지 않나 이런 부분도 좀 덧붙여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럼 관심 종목으로는 한 종목만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은 중소형 증권사 중에서는 메리츠종금증권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일단 메리츠종금증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익
아직도 수익 괜찮은 실적들을 좀 내놔주고 있었습니다. 사실 메리츠 종금 같은 경우에는 뭐 중소형 증권사 중에서는 괜찮은 어떤 실적들을 좀 가지고 온 회사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 최근에 차트도 굉장히 좀 이쁘게 변모하는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밸류에이션상으로도 PBR이 뭐 0.6배 수준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뭐 시가총액이 4,170억 정도 되는데 4,000억이 좀 넘는 수준인데, 뭐 밸류에이션을 좀 따져 보더라도 굉장히 좀 싼 편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최근에 좀 반등폭이 좀 나오고 있는데, 다른 증권사보다는 뭐 밸류에이션적으로나 차트적으로도 조금 매력 있는 증권사는 역시나 메리츠 종금증권이 아닐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메리츠 종금증권을 좀 공략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뭐 단기적으로 목표가 한 1,550원 정도 잡으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과 같이 이렇게 3% 가까이 급등할 때 사도 괜찮겠습니까? 네, 일단 증권주 같은 경우에 양봉에서 좀 따라붙기는 분명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지수도 역시나 일단 어느 정도는 좀 고점권에 있지 않나라는 의미도 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메리츠 종금증권을 사보고 싶으신 분들은 뭐 5일선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지지가 잘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5일선 부분에서 좀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해보겠다, 뭐 이런 전략을 가지고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김근호 과장님, 네. 증시에 투자자들이 몰리면 그만큼 거래 대금이 증가하니까 증권사도 수익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증권주들이 오늘과 같은 장에 오르는 걸 텐데, 앞서서 코스피 단기적인 박스권 상단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거든요. 네. 예, 2020선 정도를 상단으로 보셨습니까? 앞으로 그럼 증권주는 조금 힘들겠네요, 오히려. 네, 일단 예. 중장기적으로는 좀 투자 매력도는 아직까지는 좀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뭐 업계 판도나 일단 증권사들의 어떤 이 수익 창출 구조들이 좀 바뀐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중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보겠다,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김근호 과장과 함께 오늘장 테마톡톡 증권주 살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예, 자, 이어서 IT주 살펴볼 텐데요. 흐름 어떤지부터 다시 한번 짚어드리죠. 예, 삼성전자가 오늘 3%나 급등하면서 153만 7천 원 선 찍은 상태고요. SK하이닉스 역시 3% 가까이 급등세, 그 밖의 종목들도 대체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IT 부품주 갤럭시4 출시를 앞두고도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집중적으로 분석을 좀 해볼게요. IT주 분석은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 해드릴 겁니다. 연결이 돼 있다고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IT주 상승 원인부터 좀 분석해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다들 잘 알고 계시는 갤럭시 S4 출시 효과가 좀 가장 크지 않았나 일단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14일 날, 다가오는 3월 14일 날 이제 출시가 되게 되는데, 14일 날 출시 이후에 다시 4월 달에 이제 시판이 되게 되죠. 그로 인해서 좀 관련주들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여타 갤럭시 S4 관련된 부품주들 역시 오늘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상승폭을 좀 이뤄내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애플의 아이폰 5에 이어서 아이폰 5S에 대한 부분 자체, 흐름 자체가 아예 삼성의 갤럭시 S4 쪽으로 좀 이동을 해주는 현상.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애플은 더 이상의 약간 쉬어가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삼성 관련주들이 오히려 삼성전자가 큰 폭의 상승을 가져온다는 거. 갤럭시 S4로의 완전 추세적인 전환이 지금 글로벌 경기 시장 전체에 좀 보여진다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의 흐름 자체가 조금 IT 관련주들로 좀 계속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오늘도 역시나 지금 현재로 봤을 때도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한 3,100억 이상 동시 전기전자를 순매수하고 있는 모습을 좀 확인을 하신다면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2월 내내 좀 긍정적인 모멘텀 나오지 않을까 일단 보고 있습니다. 예. IT 부품 중에서는 신고가 내고 있는 종목들이 많아서 따라붙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종목별로 좀 추려주신다면요. 네, 일단 뭐 여러 종목들이 많을 텐데요. 일단 주목해 봐야 될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종목을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일단 가장 대장주인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오늘 3% 이상 급등을 해주면서 다시 150만 원에 안착을 해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다 판단이 되고 있고, 가격적인 메리트 발생을 해서 바로 그 신고가 부분인
158만 4천을 조만간에 다시 한번 갱신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좀 눈여겨보셔야겠다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바로 SK 하이닉스입니다. 자, SK 하이닉스 역시 꾸준하게 지금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2만 4천 원까지 깨졌던 주가 흐름 자체가 다시 한번 꾸준하게 반등을 주고 있고, 또 하나 메모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그 수혜까지 예상이 되고 있고,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자, 중국의 스마트폰 시장의 확대와 더불어서 SK 하이닉스 메모리 역시 지금 공급이 굉장히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아직 굉장히 많은 양의 스마트폰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1분기에 이어서 2분기까지 매출이 꾸준하게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종목도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지금 좀 작은 종목들을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 지금 갤럭시 S4와 더불어서 약간의 좀 소외를 받고 있는 그런 종목이 있어요. 인프라웨어라는 종목인데요. 자, 갤럭시 S4 관련해서 이제 독점 납품 건이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다른 이제 스마트폰 관련한 저가 스마트폰 쪽에 OS를 조금 납품을 해주면서 또 추가적인 또 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유원컴텍이나 캠시스나 멜파스 이렇게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신다면은 괜찮지 않을까 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김선윤 대표께서는 그럼 오늘 관심 종목으로 인프라웨어를 주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인프라웨어 같은 종목이 지금 이제 11,250원의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이 굉장히 좀 주목해야 봐야 될 종목이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항상 뚫지 못했던 가격대가 1,500원, 11,000원대 가격대였는데, 그 가격대를 뚫어주면서 지금 상승을 해주고 있고, 기관들 역시 수급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양의 물량을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특히 그 중심에는 투신과 연기금의 매수 물량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종목이 최소한으로 지금 현재 한 거래량 자체가 한 7, 80만 주 정도가 평균적으로 나와주는데, 한 150만 주 이상은 나와줄 때까지는 지속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최근에 기관들의 매수량이 좀 많기 때문인데요. 그럼 꾸준하게 이 종목 갤럭시 S4 독점 납품과 더불어서 또 초저가 플랫폼 PSS라고 또 그거를 저가,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쪽이나 중국 쪽에 신흥 스마트폰 제조하는 업체 쪽에도 납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매출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말씀드렸던 부분 2012년에 이어서 2013년도까지 그 영향으로 인해서 매출 급등하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가에 좀 매수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조금 더 이제 길게 장기적으로 보시라고 한 15,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IT 쪽에서도 인프라웨어로 오늘 관심 종목으로 주셨고요. 함께 사실 분들의 목표가 15,000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김 대표님, 22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이 된다고 하네요. 2시 이후로 나온 소식인데 요금이 평균 4.4%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한국가스공사가 그 이후로, 그러니까 2시 이후로 주가가 급등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수혜주 찾기에 여념이 또 없는 것 같은데 이 같은 종목들은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지 조언 좀 해주십시오. 그렇죠. 일단 도시가스 요금이 4.4%가 인상이 된다고 하네요. 근데 2월 22일부터 이번 주 바로 이제 인상이 들어가는데, 자, 날짜적으로 봤을 때는 1분기 실적에 좀 잡히게 됩니다. 부분적으로. 그러면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 부분이 좀 크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2분기에는 실질적으로 조금 매출 부분에 있어서 가장 약한 부분이 바로 이쪽 가스 관련주들이기 때문에 약간 주춤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개인적인 매출 부분이 아니라 그 공업적인 매출 쪽에서도 많은 양의 물량이 많은 양의 수요가 예상되기 때문에 당분간의 한국가스공사의 추세적인 상승 자체가 굉장히 좀 긍정적이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종목을 굳이 말씀드리자면은 대장주로서는 한국가스공사밖에 답이 없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차트상으로도 지금 굉장히 이쁜 모양으로 다시 한번 반등을 주고 있는 그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항상 그 전에 머물렀던 가격대 75,000원 이상까지는 단기적으로도 한번 나와줄 수 있겠다. 자, 수급적으로도 역시나 기간 이틀 연속 매수 강하게 들어오고 있으니까 꼭 매수하셔가지고 따라가셔도 지금 괜찮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오늘 안으로 꼭 매수를 하시기를 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테스탁의 김선윤 대표와는 IT 봤고요. 오늘 또 한국가스공사 급등세 함께 좀 분석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테마톡톡 세 번째 이슈 짚어봐야겠죠. 예, 세 번째 이슈는 박근혜 테마주 정치주입니다. 오늘도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고 이제 새 정부 출범이 5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전화 연결을 좀 해보겠습니다. JB스탁의 이정복 대표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테마주 분석 좀 해주십시오. 네, 지금 증시 자체가 오늘은 테마주뿐만이 아니라 증시 자체가 굉장히 좀 코스피가 2,000 돌파하면서 좀 거래 대금도 오늘 실리는 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박근혜 테마주 자체가 최근에 좀 많이 들썩이고 있는데 좀 옥석을 좀 가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출범이 5일 정도 남았는데
지금 역시 이슈가 되는 건 역시 ICT 융합 관련주, 그다음 에너지 효율 관련주, 복지정책 수혜주, 이제 헬스케어 여기까지 이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이제 수출하고 녹색 정책 4대강 사업에 이제 수정을 마쳤지만 지금 조금 박근혜 정부에서는 역시 이 세 가지를 가장 좀 이슈로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박근혜 수혜주 지금 상한가 가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따라잡는 것보다는 단기적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상한가 가는 종목들보다는 중장기 이제 성장주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맞지 않나. 신정부가 이제 출범 초년도에는 정책 의지가 이제 확고하고 실체가 있는 관련주로서 성장이 좀 가능한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저 대표적인 종목으로서 이제 LS 산전이라든지 인프라웨어, 세운메디카, SK텔레콤, MD스테크, 포스코 ICT 등 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이제 이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특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ICT 이제 산업 융합 활성화 정책에 따라서는 이제 미래 창조과학부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ICT 상생 발전 사업자 협의체 중심으로서 중립성에 대한 원칙이 좀 세워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특히 이제 당선 전부터 이제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된 공약을 많이 내세웠다는 점에서 최근에 링네트라든지 최근에 이제 사라민 HR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고요. 또 이상기온에 따라서 원전 고장에 따른 피크 전력 수요 급증에 따라서 제때 대처하지 못하게 된다면 블랙아웃 우려를 낳는 등 이제 사회적 문제에 대해 약에 대한 당선인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역시 견해 필요로 인해서 가장 이제 핵심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중소기업 강성 이제 육성에 관련된 기업이나 에너지 효율화 관련주, 스마트 그리드나 셰일가스, LED 조명 업체가 중장기적으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KT, SK 브로드밴드 이런 종목들은 단기적인 이제 슈팅으로 좀 이어지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이슈로 좀 볼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좀 유념 있게 봐야 될 종목은 우리 ETI라는 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이 종목 자체는 최근에 LED 조명 관련주 좋은 종목들 많습니다. 서울반도체, 루멘스, 여러 가지 루미마이크로 여러 가지 대장주들이 있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이제 4분기 말에 이제 기존 부진 사업이 이제 구조조정이 완료가 되면서 13년 연속 실적 개선에 따른 턴어라운드가 좀 전망이 되면서 자회사 역시 우리 ENL에 대한 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있고, LED 백라이트 관련해서 수직 계열화 목적의 신규 사업 진출이 좀 기대가 되면서, 특히 기관이 지금 연속해서 대량의 매수세를, 특히 우리가 기관이 그냥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량에 대비했을 때 더 굉장히 많은 폭을 매수해주는 그런 강력한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으로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관련 업종 말씀을 했다시피 그 중에서도 좀 우리 ETI를 봐야 될 것이 아닌가, 중장기로 또 정책 수혜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로는 지금 현재가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단기적으로 한 목표가는 6,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700원 정도로 보시면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중소기업을 강력하게 육성한다는 그런 관련주들이나 좀 유념하게 보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복 대표님, 오늘 관련주로는 우리 ETI를 주시는군요. JB스탁의 이정복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시간입니다. 일주일간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을 골라서 대결을 펼치는 시간인데요. 수익률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오인혜 전문가께서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를 진행하고 계신데요. 전진우 전문가의 파인 디지털 어제까지 1등이셨고 이익 실현하셨습니다. 8.1% 수익을 냈는데 오늘 장에서도 0.2%나 오르면서 파인 디지털은 9,580원까지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박현상 전문가의 인프라웨어 역시 수익을 내고 있고요. 이기특 전문가 역시 파인 디지털 7.9% 수익 중, 박지용 전문가 비상교육도 6.4%나 수익을 기록 중입니다. 아쉽게도 이전복 전문가의 ICD만이 약과권 정도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네요. 예. 매주 수요일 날 종목 주시는 분 전진우 팀장님 계속해서 전화 연결도 했었습니다. 왕관을 쓰셨기 때문이었는데요. 오늘은 정말로 전화 연결해서 종목 소개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전진우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파인 디지털 다시 한번 AS 해주실까요? 네, 지난주에 8,500원대 신고가를 뚫고 가는 자리에서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후에 오늘까지 계속 신고가 경신하면서 올라가다 보니까 한 주간에 한 종목을 가지고 지금 5번째 말씀을 드리게 되네요. 그래서 최근에 종목이 계속 상승할 수 있었던 요소들을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그러면은 첫째는 우리나라의 이제 원화 강세나 경쟁 관계에 있는 일본의 엔저, 이런 환율의 요소들이 수출 기업에 부담이 됐죠. 그래서 전체 매출액의 수출 비중이 작은 종목 중에서 골랐고, 그리고 이 블랙박스의 주된 상품의 시장의 성장과 정책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제 9,500원대 제시드린 목표가에 도달을 해서 수익 실현을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중장기적으로는 12,000원대 이상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추후에 또 안정적인 자리에 오면은 다시 한번 이 방송 통해서 종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파인 디지털 9,570원 오늘 거래되고 있는 가격대입니다. 자, 이제 이번 주 공략할 종목을 들어봐야 할 텐데요. 전진우 팀장님께서는 어떤 종목을 골라오셨습니까? 네, 오늘 우리 ENL이라고 신규 상장한 종목인데요. 예. 지난번에 소개드렸던 종목 중에 ELK나 BH를 좀 소개를 드리면서 전제를 두고 좀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요. 방금 설명드렸듯이 원화 강세나 이런 엔저 같은 그런 환율의 변동이나 그리고 글로벌 경기가 좋다고 했다가 나쁘다고 했다가 하는 이야기들이 나올 때마다 우리나라 이 IT 종목들의 실적이 좋을 거다 또는 덜 좋을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근데 이런 것들은 삼성이나 LG 같은 이 완성업체들의 실적의 이야기거리는 되지만 어쨌든 이 태블릿 PC나 모바일 시장은 작년보다 올해 더 성장을 할 거고요. 특히 이 산업에 있는 중소 IT 부품주들의 수혜는 올해 그 외형적인 성장은 더 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ENL 역시 이 태블릿 PC와 TV 모니터 등에 들어가는 LED 모듈을 만드는 그 IT 부품 업체고요. 대주주로 우리 TI와 LG 디스플레이가 지분의 한 55% 이상을 보유를 하고 2월 5일 날 공모가 4,900원으로 신규 상장한 종목입니다. 좀 더 2011년도에 그 아이패드용 LED 모듈을 공급을 개시를 했고요. 지난 2년간 매출액이 한 6.3배 급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해 신규 사업으로 LED TV용 모듈 사업 부분에서 진출을 했고 지난해 매출액이 260억 원이었어요. 그리고 올해 예상되는 게 한 1,100억 원 쪽 예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LED 조명 사업에서도 그 대주주로 있는 이 우리 조명주주를 통해서 미국 시장 진출도 올해 예정에 있고요. 전체적으로 올해 회사 측 가이던스는 총 매출액 한 6,200억 원 가까이 예상을 하고요. 영업이익은 한 540억 원 정도 제시를 하는데 그 기준으로 현재 그 주가 5,600원대 지금 이렇게 있는 거는 PR 기준으로 따지면 한 6배 이하거든요. 근데 이제 공모기간의 경쟁률도 조금은 낮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주된 사업으로 들어가는 그 아이패드용 이런 거에 대한 단가 압력 같은 리스크 요인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LED 업종 PER 자체가 15배가 넘는데 현재 PER 6배 수준이면 굉장히 낮은 가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차트 잠깐 보시면 상장 이후에 소폭 상승을 해서 현재 5,100원대를 기점으로 하단에서는
저항이 되는 거고 상단에서 이제 지지를 받는 구간을 형성을 했었고요. 그리고 대주주인 LG 디스플레이와의 어떤 시너지 또 우리 조명 지주를 통한 미국 진출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할 때 중장기적으로 좀 상승이 예상이 돼서 오늘 종가 부분에 접근을 하고 단기 목표가로는 6,500원을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로는 이 지지 구간을 깨는 5,050원을 손절 구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ENL은 올해 상장이 된 신규 상장주입니다. 때문에 기술적인 분석은 다소 무리가 있을 것 같고 기업 분석을 좀 해주셨는데요. PER이 6배라고요. 동종업종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거네요. 예, 네. 오늘 장에서 5.75%나 급등하는데 지금 가격대 괜찮다고 말씀하신 거죠? 뭐 아까 말씀하신 예. 뭐 전제로 뒀던 것처럼 이 시작점이 굉장히 낮았던 종목이고 앞으로의 성장성을 보고 가는 거니까 뭐 오늘의 어떤 지난주에 했던 파인 디지털 할 때도 그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시점에 이것이 좀 무리 아니냐. 근데 그 자체에 대한 부분이 좋기 때문에 큰 무리는 아닌 듯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준우 팀장님의 오늘 새롭게 주신 종목인 우리 ENL 한 주간 수익률 좀 기대를 해볼게요. 전준우 팀장님, 장 네. 마감을 한 16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020선 정도에서 맞춰질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전략 어떻게 마무리 지면 좋을지 조언 좀 해주시겠습니까?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예. 드려야 되나요? 일단은 뭐 우리 시장 지금 뭐 2000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오늘 강하게 너무 큰 폭으로 상승을 줍니다. 근데 이 상승을 주는 것들이 IT 부품 업종들 그리고 일단은 뭐 삼성전자 같은 IT 업종에서 강한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이제 일단은 이제 고점을 형성을 한번 이렇게 뚫게 되면은 2000선을 이제 또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점들은 돼요. 그리고 뭐 강하게 어떤 상승을 주지는 않을지언정. 그래서 종목을 오늘 우리 ENL이라는 종목을 고른 것 역시도 IT 부품 업종에서의 이 시장을 끌고 가는 성장은 유지는 된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서 더 수혜를 받는 부분이 이제 부품 업종들이다 보니까 뭐 또 그런 종목을 소개를 드리게 됐고요. 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갑자기? 뭐 그렇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종가 한 15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 지금 막 어떤 종목을 사보는 것은 조금 무리일까요? 종목을 신규로 편입하는 것들이요? 예. 말씀하신 종목만 좀 보겠습니다. 우리 ENL.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JB스탁의 이정복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2020을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은 525선에서 거래가 되네요. 예, 오늘 장 내일 장 일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분위기 같으면 코스피는 2020선에서 거래가 맞춰질 것 같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